안녕하십니까. 국립고궁박물관 전시홍보과 연구원 고준성입니다. 저희 박물관 지하층에 위치한 과학문화실에는 조선 왕실에서 사용하였던 각종 과학 발명품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청동으로 만든 인체 모형을 전시하고 있는데요. 사람의 2분의 1 크기의 인체상인데 표면에는 몸 전체에 걸쳐 여러 선과 점이 새겨져 있고 글씨도 많이 새겨져 있습니다. 쇄골과 흉골, 무릎, 복사뼈, 척추 등이 두드러지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침을 연습하기 위해 금동으로 만든 인체 모형이라는 의미에서 침금동인이라고 부릅니다. 이 청동 인체상은 침구술 교육과 실습에 활용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전통 의학에서 중요한 치료법이었던 침구술은 경혈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혈은 인체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 잘못된 부분을 짚으면 생명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혈을 공부하는 것은 책으로도 익힐 수 있었지만 실습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실습을 위한 도구로 축소 인체상을 만든 것입니다. 사람을 대신하여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어야 했기 때문에 최대한 사람과 비슷하게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더불어 시술했을 때의 반응을 확인할 수 있는 조치도 필요했습니다. 우선 동인의 형태는 사람의 키의 중간 정도로 하였고 동인의 경혈자리를 표시하여 구멍을 뚫고 머리 부분에 액체 주입구를 만들었습니다. 이후 동인의 표면에 밀랍을 바르고 동인의 몸체에 액체를 주입하여 시술자가 시침하면 액체가 새어나와 시술자의 능력을 평가할 수 있게 만든 것입니다. 침금동인에 대한 관심은 조선 초기부터 찾아볼 수 있습니다. 태종대에 명예 사절을 보내어 침금동인을 얻고자 했는데 얻지 못하고 동인도만 얻어 간행 반포한 기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후 세종대에는 우수한 의관을 선발하기 위해 동인을 만들어 시험에 활용하자는 주장이 있었으며 효종대에는 동인의 구체적인 크기와 제조에 드는 비용, 인력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나 주조까지는 이르지 못했고 1741년 영조대에 비로소 제작이 완료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조선시대 최천약이라는 인물이 만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최천약은 왕실의 어복, 왕릉의 각종 성물을 조각했고 도량형의 필수적인 유척을 만들었습니다. 더불어 편경과 편종과 같은 악기 제작에도 참여하였고 당시 최첨단 기술 중 하나였던 자명종을 수리하는 기술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양한 왕실의 기물을 만든 뛰어난 기술자였던 만큼 그가 죽었을 때 영조가 최천약이 나라의 사역에 수없이 참여하였는데 죽어서 안타깝다 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당시에 뛰어난 조각가이자 기술자였습니다. 승정원 일기에는 침금동인의 제작과 관련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741년 11월 4일 기록에 의하면 영의정 김제로가 동인을 조주함에 있어 경험이 많은 의관 오지철을 주관으로 하여 침이 2명에게 보주동인경이라는 책을 지참하여 최천약과 함께 침금동인을 만들도록 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헌의 기록과 더불어 최천약이 총감독하여 만든 당경왕후 온릉이나 의소세손묘의 문인석에 나타난 조각적 특징이 침금동인과 유사한 점에서 최천약이 동인을 만든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당대 의료적 지식과 기술력이 더해져 이 침금동인이 만들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조선시대 초기부터 침금동인을 제작하기 위한 꾸준한 노력 끝에 영조대에 만들어진 침금동인은 조선의 뛰어난 의학적 지식과 기술력, 예술성을 한눈에 보여주는 소중한 유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청동을 주조하여 성형하는 높은 기술력과 축적된 의학적 지식이 결합하여 만들어진 침금동인은 현재 국립고궁박물관이 전시하고 있는 것이 유일하며 조선시대의 의학기술의 발달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유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국립고궁박물관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침금동인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